결혼은 현실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현실이라는 단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집이라는 단어가 가장 크게 들어차 있는 게 또 하나의 현실이죠. 집 하나 장만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우니까 연애도 포기하고 결국 결혼도 포기하고 급기야 출산까지 포기하는 삼포 세대가 등장하기까지 했죠. 정부가 젊은 세대 내 집 마련의 짐을 국가가 나눠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 대책을 밝힌 건데요.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와 또 두 자녀를 출산할 경우는 최장 10년까지 이사 없이 안정적인 주거를 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이 주요 골자죠. 하지만 정부의 공공주택 정책이 과연 출산율을 끌어올리고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거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여전히 물음표가 남는 건 사실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의 권대중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과 얘기하기 전에 정부가 어제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금리 1%대 금융 지원도 함께 제공해서 적은 부담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골자를 보면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 대책이 나온 건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수님? 일단은 시작이니까 계획은 참 좋습니다. 그래요? 실천이 중요합니다. 네. 지난해 11월 29일 날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조금 더 양을 늘리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서민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대책인 거는 분명한데 이것이 이제 얼마나 실효성이 있고 또 얼마나 실천할 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공급량을 늘리긴 했습니다만은 신혼부부의 전체 그 가구 수보다는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다 이제 공급을 늘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어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내용은 굉장히 좋은 대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문 대통령이 이제 어제 구로구 오류동에 이제 행복주택에 사는 한 신혼부부의 집을 방문해서 주거로 인한 신혼부부의 고충을 들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젊은 사람들의 주거난, 특히 신혼부부의 주거난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사실 결혼을 점점 늦추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문제점이 이제 주거 문제입니다. 네. 주택 문제 때문에 결혼을 늘리고 있죠. 빨리 안 하고 있죠. 그러면서 결혼하고 나서도 또 아이를 낳지 않는 게 바로 주거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지난 정부부터도 그랬고 이번 정부도 지속적으로 신혼부부나 무주택자에게 주택 공급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부족한데 어제 문 대통령이 오류동을 방문한 것은 명기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집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는 그 사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심각합니다. 주택 가격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네. 여러분들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서서 이제 행복주택에 사는 신혼부부의 집을 방문했다라고 했는데 이 행복주택이라는 게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 실제 만족도는 어떤지도 좀 알려주시죠. 이 행복주택은 이제 박근혜 정부 당시에 만들어졌던 겁니다. 네. 만들게 된 동기는 이제 국공유지, 소위 말하는 국가나 공공이 갖고 있는 땅에다가 건축비만 들여서 건물을 지어서 공급하는 건데요. 청년이나 또는 신혼부부처럼 이제 가족이 단촐한 평수가 작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특히 이제 일기 행복주택은 가자지구라든지 또는 안산지구까지도 8군데가 공급이 됐는데 가격도 저렴하면서 만족도 높은 것 같습니다. 이 행복주택이 이번 정부 들어오면서부터 공급량은 줄었지만은 어쨌든 공급은 계속적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행복주택의 임대료가 또 워낙 쌉니다. 보통 보증금이 한 2, 3천 정도에서 월세가 12, 3만 원부터 한 24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나 또는 청년들 또는 대학생들에게는 상당한 인기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계획을 보면 2022년까지 향후 5년 동안 신혼부부 주거 지원 88만 가구, 청년 주거 지원 75만 가구. 숫자만 보면 신혼부부의 경우 28만 가구 더 늘어났고요. 네. 청년 주거 지원도 75만이다. 아까 실천이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 예. 이게 지금 이 정도의 숫자를 공급할 지금 예산이라든지 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돈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땅이 있어야 되겠죠. 네. 작년 11월 29일 날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실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약 한 119조 4천억입니다. 네. 이 중에서 정부가 한 1조 4천억 정도만 13조 4천억 정도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또 만약에 늘리게 되면은 17조 6천억 정도가 증가합니다.
이렇게 137조 정도를 주택도시 보증공사가 과연 감당해낼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고요. 네. 만약 감당한다 하더라도 토지주택공사처럼 부실화될 수도 있거든요. 기금 운영 차원에서. 두 번째는 이제 공급할 토지가 있겠는가? 네. 만약에 이제 공급한다 하더라도 신혼부부나 청년들이 원하는 지역에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원하는 지역에 토지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물론 정부가 이제 수도권 지역이나 서울 지역에 여러 군데 발표됐죠. 뭐 수서 역세권 지역이라든지 또는 성남의 대장지구나 금토지구. 그 이외에도 뭐 서현지구부터 저 인천의 청라지구까지 여러 군데 발표를 많이 했습니다. 25곳이나 됩니다. 근데 이런 지역에 과연 이제 신혼부부나 청년들이 원하는 지역인지 그게 가장 관건이고요. 그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또 잡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이 들어가는 것을 기존 주택 소유자들이나 주변 사람들도 싫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이 계획은 좋은데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건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산적한 일들이 많습니다. 토지 구입이나 자금도 중요하지만. 네. 네. 특히나 그 재정 부분에 대해서 이번 대책에 투입되는 그 재정 규모가 이제 지난 정부에 비해서 3배에 달한다라고 네. 했단 말이죠. 자, 이 재원 마련에 대해서도 사실 많은 국민들이 이게 어떻게 조달될 것인지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게 지난해 사실이거든요. 그 예산 전년 대비 그 남은 돈이 14조 5천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세수가 초과돼서 받은 것만 해도 9조 6천억입니다. 아마도 이번에 보유세는 뭐 금년도에 인상되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 해당되겠지만 정부가 세수를 확충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 물론 예산도 더 늘리겠지만은 국가가 운영하는 과정에 돈을 걷어들일 수 있는 것, 걷어들이는 건 꼭 조세밖에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 정부는 지난 정부에도 그랬지만은 아마 조세 쪽에서 이 자금을 조달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꼭 짊어질 게 아니고 민간이 이거를 지을 수 있게 민간 사업자가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은 발표가 안 됐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주거 지원 대책이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이제 저출산 대책의 네. 일환입니다. 지금 세제 부분을 이제 여쭤볼까 하는데 신혼부부의 경우는 이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50%를 네.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이제 제시를 했단 말이죠. 자, 많은 전문가들이 이 부분이 눈길을 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교수님은 어떤 의견이신지요?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네, 통상 3억짜리 주택의 취등록세가 한 70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등록세를 빼면 취득세가 한 600만 원이 안 됩니다. 네. 거기에 50%는 한 2, 300만 원 지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명목상 취득세 50% 지원은 굉장히 크게 느껴지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얼마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의미적인 선언적 의미가 있습니다. 네. 정부가 신혼부부나 청년을 위해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취득세를 이렇게 50% 깎아줬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실효성은 뭐 크지 않다고 네, 네. 보시는 거군요. 그럼 이 부분은 어떨까요? 신혼 희망타운 같은 경우는 이제 순자산이 2억 5천만 원 이하일 때만 입주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 2억 5천만 원 기준은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처음으로 그걸 정해놓은 거거든요. 네. 2억 5천 60만 원 이하로 제한을 해놨는데 자동차나 뭐 부동산이나 모든 자산을 통해서 정해놨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게 검증된다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자산이라는 게 꼭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집을 구입하는 게 아니라 부모한테 또 유산을 받거나 상속을 받거나 뭐 비공적으로 지원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뭐 이 금액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신혼부부들 또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에 이 상한선을 정해놓은 거, 소득의 상한선이나 자산의 상한선을 정해놓은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온 대책 중에서 눈길을 끌 만한 것이 또 하나가 혼자 벌었을 경우에 600만 원. 그다음에 같이 벌었을 때 650만 원까지도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네. 처형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는 좀 그 폭을 늘린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뭐 주거 대책과 관련된 얘기를 해보고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저출산 네. 대책의 일환입니다. 학계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런 식의 주거 지원 대책들이 나오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는 시각이 도움은 있습니다. 되지만 근본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지금 그 동사무소도 통합돼서 그 주민센터가 빈 집들이 있어요. 또 파출소도 빈 것들이 있습니다. 광역화시키면서 차라리 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적어도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책임질 수 있는 국가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돈을 주거나 또는 집을 지어서 공급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맞벌이 부부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차라리 아이들을 국가가 돌보는 장소를 만들어서 이번에 그건 대책이 일부 있긴 합니다만은 태어나면서부터 초등학교까지
부모의 손길이 가는 거를 차라리 그런 그 빈 공간을 이용해서 보모나 또는 그 보육것을 통해서 맡아서 길러주는 그런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 그러면 아이를 낳을 수 있거든요. 아이가 6세 이하까지만 부모의 손이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번 대책은 6세 이하까지만 이 집을 분양받을 수 있게 제한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아이를 출산해서 국가가 사회가 같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대책, 장기적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이번 그 젊은층 신혼부부 그 지원 대책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그러니까 또 다른 사회적 약자층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번 대책은 그 신혼부부하고 청년 중심으로 나왔는데요. 지난해 그 11월 29일 날 나온 대책에 보면은요, 이제까지 이전 정부가 하지 않았던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고령자 주택 5만 가구가 있었습니다. 이 그 사회 약자 중에서 고령 가구면서도 주택이 없거나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박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혼부부나 청년들도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대한 보살핌도 좀 필요하고요. 특히 청년들에게는 이 주택 공급보다도 일자리 창출이 더 중요합니다. 실업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만들고 난 이후에 주택을 공급하는 그런 대책도 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번에 또 여러 가지 이제 대책의 특징들을 보면 특별 공급 대상이 더 늘어났단 말이죠. 네. 교수님께 전에 지적을 한번 하셨더군요. 네. 40년 동안 정책 흐름을 보면 특별 공급 대상자만 계속 늘려서 오히려 그렇죠. 실효성을 떨어뜨렸다라고 보시는 건데 이번에도 그게 이제 이런 그 아파트들이 보통 뭐 주변 시세의 7, 80% 낮게 공급하다 보니까 네. 이 특별 공급으로 분양받았던 사람들이 계속 뭐 10년, 20년 거주하는 게 아니고 분양받고 나서 다시 팔고 다른 데로 옮겨버리거든요. 그래서 매매 차익만 남기기 때문에 로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특별 공급이라는 걸 없애고 그 신혼부부나 청년들에게 N분의 1로 똑같이 지원해 주든가 뭐 자격 역할을 정해서 네. 아니면 특별 공급 세대를 그 공급하겠다면 별도로 그거를 공급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이 특별 공급 자체가 오히려 양극화를 만들거나 또는 박탈감이나 소외감을 느낄 정도로 이렇게 분리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권대중 교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